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조시 로우 선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등을 노리는 오툴 플레이어라는 제목처럼 그의 2023년 폭발적인 활약, 이후의 침묵, 그리고 LA 에인절스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어떤 잠재력을 가진 선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시 로우는 1998년생 우투자타 외야수로 193cm, 100kg의 탄탄한 체격을 자랑합니다. 그는 2016년 MLB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3순위로 템파베이 레이스에 지명된 플로리다 주립대 진학을 포기하고 프로 계약을 선택한 엘리트 유망주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아버지 데이비드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였고 형 나다니엘 로우는 현재 메이저리그 일루수로 활약 중입니다. 그야말로 야구 DNA가 흐르는 집안에서 자란 셈이죠.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그를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운동 능력 괴물로 평가하며 고교생 드래프트 대상자 중 파워와 내야 송구력, 운동 능력 모두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은 조시 로우가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자신을 증명한 해였습니다. 그는 20홈런, 32도루를 기록하며 20-30 클럽에 가입했고 특히 20홈런, 30도루, 30개 2루타를 동시에 달성한 레이스 역사상 랜디 아로자레나와 함께 유일한 두 선수 중 한 명이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기록은 25세 이하 시즌에 달성한 것으로 1901년 이후 단 26명만이 이뤄낸 엘리트 중에 엘리트 기록입니다. 또한 중요한 순간에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사 후 타율 358로 메이저리그 전체 2위를 기록했죠. 이는 로우가 단순히 유망주에 머무는 선수가 아니라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실적을 가진 선수임을 확실히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2023년의 활약은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세이버매트릭스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평균 타구 비거리 411피트로 팀 내 1위를 기록하며 파워를 증명했고 91.4%의 도루 성공률은 아메리칸 리그 2위로 그의 빠른 발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타구의 질을 나타내는 배럴 퍼센트 또한 11.0%로 상위 30%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예측 타격 지표인 XWOBA가 339인 반면 실제 WOBA는 354로 두 수치 간의 차이가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3년 그의 활약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라 실제 실력에 기반한 결과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3년의 영광 이후 조시 로우는 심각한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반복된 사복근 부상이었습니다. 2024년 시즌에 두 차례나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2025년에는 개막 로스터에 들지 못하고 5월에야 복귀했습니다. 이러한 부상 여파로 2025년에는 타율 0.20, WRC 79, 그리고 WAR 0.1이라는 커리어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죠. 사복근은 스윙 메커니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반복된 부상은 그의 타격 메커니즘을 망가뜨리고 타이밍을 앗아가 결국 2023년의 폭발력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의 WRC는 2024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하며 부상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부상은 조시 로우의 타격 지표에 명백한 경고등을 켜게 했습니다. 2023년 배트 스피드 퍼센타일이 78%였던 반면 2025년에는 5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배트 스피드의 저하는 곧바로 타구질의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배럴 타구 비율은 2023년 11.0%에서 2025년 5.9%로 하위 23%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또한 공을 제대로 맞히지 못하고 땅으로 찍어 누르는 듯한 토핑 타구 비율이 33.1%로 커리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땅볼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강한 타구를 생산하지 못하고 약한 땅볼 타구로 아웃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시 로우에게는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좌투수 상대 타격과 슬라이더 대처 능력입니다. 2025년 좌투수 상대 타율은 0.165, OPS는 0.459에 불과해 사실상 자동 아웃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좌타자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슬라이더에 대한 취약점은 여전해서 슬라이더 상대 런 밸류는 -8을 기록하며 가장 약한 구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LA 에인절스는 그를 좌투수가 나올 때
쉬게 하는 플래툰 시스템의 일원으로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조시 로우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 LA 에인절스, 신시내티 레즈 간의 삼각 트레이드가 단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트레이드를 통해 로우는 에인절스로 이적했고 레이스는 개빈 럭스와 크리스 클락을, 레즈는 브록 버크를 영입했습니다. 이는 에인절스가 로우의 가치가 바닥을 쳤을 때 영입하는 전형적인 바이 로우 전략을 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들이 조시 로우의 반등 가능성에 베팅한 것이죠. 그렇다면 에인절스는 왜 조시 로우에게 이러한 도박을 걸었을까요? 위험 요인으로는 그의 반복되는 부상 이력, 높은 삼진율, 그리고 영입 비용이 있었지만 보상 가능성은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우선 2023년에 보여준 약 2.5WAR의 뛰어난 활약과 커리어 동안 꾸준히 높았던 주루 기여도 12.9는 여전한 강점입니다. 또한 에인절스는 조 아델 외에 확실한 풀타임 외야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유망주와 불펜 자원을 내주고 영입했기에 투자 비용 대비 리스크는 낮은 반면 로우가 2023년 폼의 70%만 회복해도 확실한 주전 외야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높은 보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설령 타격이 부진해도 그의 뛰어난 주루와 코너 외야에서의 평균 이상의 수비는 팀에 최소한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시 로우에게는 새로운 환경, 즉 엔젤 스타디움으로의 이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엔젤 스타디움은 좌타자에게 비교적 공정한 우측 펜스 거리를 가지고 있어 트로피카나 필드와 비교했을 때 기대 홈런 수가 43개에서 4,446개로 약간 더 유리한 환경입니다. 돔구장이었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벗어나 야외 구장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은 양면적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마이크 트라웃 같은 중심 타자들 덕분에 타선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수들이 로우에게 더 좋은 승부를 걸어올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션 시스템들은 2026년 조시 로우의 성적을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균 타율 0.245, 14홈런, 21도루, WRC 100, 그리고 WAR은 1.0에서 1.5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리그 평균 수준의 강한 플래툰 요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시스템들은 그의 2023년 폭발적인 성적보다는 최근의 부진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다면 이러한 예측치를 상회할 수 있는 충분한 업사이드, 즉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시 로우가 성공적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반복되는 사복근 부상 재발을 막고 비시즌 동안의 체력 관리 성과를 실전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는 메커니즘, 즉 배트 스피드의 회복입니다. 부상 전 수준인 상위 70%대의 배트 스피드를 되찾는 것이 정타 생산과 배럴 타구 회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역할에 대한 적응입니다. 좌투수 상대 플래툰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우투수 상대로는 2023년과 같은 킬러 역할을 수행하여 팀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조시 로우는 긁지 않은 복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2023년에 한 번 당첨된 적 있는 복권입니다. 만약 부활에 실패한다면 대수비 또는 대주자 요원으로서의 바닥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성공한다면 20-20 클럽에 가입한 올스타급 외야수로서의 천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LA 에인절스는 그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의 번호를 터뜨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가 4월부터 펼칠 새로운 이야기에 집중될 것입니다.